안녕하세요. 북새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꽃길에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자빈열전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자빈열전이라 해서 자빈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니까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시죠? 이 책은 그냥 사대부하고 왕의 이야기만 나와 있는 조선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을 뒤흔든 24인의 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기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펼쳐지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24인의 자빈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조선 제1의 협객 장복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그 협객 그러니까 뭐 검객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장복선은 원래 관청의 창고를 갖다가 지키는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돈을 대주는데 문제가 뭐냐? 그게 자신의 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관청에 있는 그 창고에서 돈을 꺼내다 그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이죠. 나중에 2,000냥 이상이 비는 것을 관리가 발견을 하고는 장복선을 갖다가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된 결과 모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임금에게 바치지만 역시 나라의 돈을 썼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형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장복선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시키려 하자 그 기생들, 은혜를 입은 기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그 장안에서 노래를 불렀다 해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고 관리가 말을 하자 그 중에 은혜 입은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복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함에다가 돈을 넣으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00냥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000냥이 모여서 장복선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의적 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100번도 넘게 과거에 급제한 유광옥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벌써 기가 막히죠. 이름이 유광옥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100번도 넘게 과거에 급제했느냐. 실질적으로 과거에 급제를 한 번 하게 되면은 과거에 다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그 직급에 맞는 그런 벼슬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광옥이가 100번도 넘게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조선시대에 그만큼 비리가 만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광옥이는 일찍이 글을 잘 써가지고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이 급제를 해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래서 대신 대피를 해주고 그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나갔었죠. 생계 꾸린다는 표현보다는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엄청나게 크게. 그랬는데 이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시험 감독하는 관리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그 관리는 유광옥의 글을 찾아가지고 글을 벌하려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봤는데 급제한 3개의 글이 올라왔어요. 3개의 글을 딱 보고는 이 중에서 유광옥의 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써가지고 뒷조사를 했죠. 이 3개의 글 중 어떤 것이 유광옥의 글인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제한 글 3개가 전부 다 유광옥이 써줬던 글인 거예요. 이 경악을 금치 못한 관리는 유광옥을 잡아다 족치면은 이 과거 시험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전부 다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다 유광옥을 쫓겨냅니다. 유광옥은 나는 잡혀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만 자살을 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관리는 원래 유광옥이를 잡아서 죽일 생각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잘 써서 활용을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자살을 했다고 그만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혀를 찼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못 들어본 이야기만 들으니까 좀 생소하시죠. 그렇지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린고비 이야기는 원래 자린고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제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에 무지무지하게 부자지만 돈을 엄청나게 아끼는 조륵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 아들이나 옆에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구두쇠였는데요. 어느 날인가 한 그 구두쇠가 찾아와 갖고는 당신만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조륵은 그 사람을 데리고 절벽 위에 나무로 데려갑니다. 그 나무의 절벽 쪽 향해 있는 가지에 매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달렸죠. 매달려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조륵이 한쪽 손을 놓으시오. 그래서 한쪽 손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쪽 한쪽 손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놓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서 하는 얘기가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왜 두 손을 다 놓으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그 정신이요. 돈을 갖다가 그럴 죽을 각오로 움켜줘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래서 혀를 내두르고 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독한 구두쇠 조르기 60세 환갑이 되었습니다. 환갑이 돼서 잔치를 한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생일 잔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징수성천이 차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이제 60이 되었으니 다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풀겠어. 그리고 그해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풀어가지고 그 지방을 구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이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송덕비를 세워주는데 그 송덕비의 이름이 자인고비였습니다. 그래서 자인고비는 점점점 이렇게 구두쇠 짓을 해서 모은 비다 해가지고 자린고비로 바뀌었던 것이죠. 자, 이 책에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아침 바나나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